안녕하세요. 베타 투자자문 한승훈 과장입니다. 지난 9월 14일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름은 아이폰 13,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게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이제 이 밖에도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의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오늘은 애플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대부분 뉴스나 커뮤니티에 있는 글 혹은 유튜브 리뷰를 통해서 이제 보통 관련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애플에서 나온 신제품을 분석할 때는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는 수준의 비하나 비꼬는 글부터 시작해서 쓸데없이 찬양하는 반응까지 굉장히 온갖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난무합니다. 세계 1위 기업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발표에서 주의 깊게 보셨어야 할 새로운 아이폰의 특징과 배제해야 할 여러 기사들을 말씀드릴까 해요.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거는 이 아이폰의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늘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우선 기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매년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면 이제 뜨는 기사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혁신 없는 제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애플이 잡스가 죽은 이후 혁신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 기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걸까요? 실제로 이런 기사들을 쫓아서 인터넷에서 이제 서핑을 하다 보면 아이폰 3G 모델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2008년인데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애플은 처음에 나온 아이폰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기사들이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매년 혁신이 없다는 무수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동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애플 신제품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로에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애플을 매년 사용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주식으로 봐야 되는 얘기를 도덕성과 윤리적 잣대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번 발표가 애플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희소식이고 부정적인 소식인지 한번 추려볼게요. 우선 이제 이번 애플 신제품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한번 애플이 보도한 자료를 봤어요. 애플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총 5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카메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칩셋, 그리고 5G. 이 중에서 제가 카메라하고 5G는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제외를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굉장히 좋아졌다 나빠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정보들을 찾아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그리고 칩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5G를 배제하는 이유는 크게 변한 게 없다고 느껴져서 이제 배제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3개, 디스플레이, 그리고 칩셋, 배터리, 이 3개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근데 저는 칩셋은 강조해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칩셋 경쟁이 끝났다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2년 전 출시된 아이폰 11 프로의 긱벤치가 나와 있는데, 싱글 코어 점수가 이제 1300, 그리고 멀티코어가 3200 정도 되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올해 출시된 갤럭시 울트라, 엑시노스 2100 버전하고 스냅드래곤 888 버전인데, 이게 뭐냐면 엑시노스는 삼성에서 제작한 칩셋이고요. 스냅드래곤 888은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버전입니다. 두 버전의 성능을 보시면 현재 아이폰 11 프로하고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아이폰 11 프로는 나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해서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폰들의 칩셋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 화면은 어떤 유튜버가 긱벤치5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아이폰의 성능을 측정한 장면인데,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아이폰 13 프로의 이제 성능입니다. 근데 이 성능을 보시면 현재 출시된 핸드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걸 제가 이제 빅벤치에 있는 CPU 성능을 한번 찾아봤는데, 컴퓨터로 치면은 거의 뭐 5, 6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스마트폰에서는 2년, 3년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그 2년, 3년도 아이폰 내에서 2년, 3년인 거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칩셋 성능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두 제품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이 두 제품의 가격이 비슷하면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상대 우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많이 차이 안 나죠. 물론 아이폰이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배터리인데, 애플의 배터리 용량은 항상 삼성보다 작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삼성은 5000이라고 나와 있고 아이폰은 3600이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작았는데, 어느새부턴가 이 배터리 생명이 아이폰이 좀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실제 영상을 보시면 아이폰 12 프로가 삼성 S21의 그 배터리 지속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에 나오는 실험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삼성 S21 같은 경우에는 120Hz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좀 더 지속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서 올해 나오는 아이폰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120Hz 주사율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면서 애플이 배터리 용량을 늘렸습니다. 내부 아키텍처를 전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결국에 보시면 아이폰이 훨씬 깁니다. 그리고 이 120Hz 지원할 때도 해상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작고 배터리 시간은 길고, 그리고 120Hz 주사율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디스플레이에서도 확실히 삼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말을 하죠.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120Hz는 자기들이 이미 지원을 했었다. 그리고 접히지도 않는다. 근데 일단 데자뷰를 본다는 게 뭐 겉모습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칩셋 성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스마트폰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스마트폰은 컴퓨터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내부의 칩셋 성능이 너무 차이 나면은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나와 있는 120Hz 주사율 얘기도, 처음에 삼성이 120Hz 주사율을 지원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말이 많았는데, 애플은 그걸 바로 지원하는 대신에 조금 미루면서도 이제 최적화를 더 지원하는 거를 이제 고안을 한 거죠. 그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삼성보다 늦게 나온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존의 성능을 낮춰가면서까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근데 애플은 그러지 않았고 삼성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가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칩셋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카메라를 더 드라마틱하게 개선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삼성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아래에 있는 이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의식한 티가 나요. 여기 보면은 기존의 회사들이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때
프레임 레이트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걸 꼬집습니다. 자기들이 좀 더 현명한 설계를 하겠다고 말을 하죠. 게다가 이제 기존에 있던 방식들에 대해서 그건 애플의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안드로이드 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무식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칩셋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기업은 할 수 없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협업을 한다고 강조를 하죠. 그만큼 다른 회사들은 각자 고생으로 일을 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이어붙이기식 한 그런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도 삼성을 견제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배터리, 디스플레이, 칩셋에 있어서 애플이 삼성에게 굉장히 큰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애플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죠. iOS라는 운영 체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갤럭시 혹은 다른 안드로이드 폰은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하는데, 애플은 애플 자사의 iOS를 채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칩셋과의 최적화가 가장 큰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120Hz 주사율도 성공적으로 제공을 했고, 더욱이 배터리 용량도 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닌데, 애플이 번들을 뺀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11, 12 오면서 번들을 빼줬는데, 사실 이 친환경 정책이란 것 자체는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한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유가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번들을 빼자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번들을 빼자는 얘기인데, 애플이 번들을 뺀 것 자체가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근데 문제는 애플이 사용하는 아이폰은 라이트닝 케이블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들을 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EU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벌금을 맞았어요. 이 번들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 관련 정책은 이제 기업 이미지나 혹은 다른 국가의 눈치를 볼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새로 나온 아이폰의 특징들하고 이제 애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여드렸는데, 독점 얘기를 뺀 이유는, 독점 얘기는 여기서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제 번들 얘기를 같이 넣으면서 친환경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아이폰이 전년에 12 프로에 대비해서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애플의 주식을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타이밍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타이밍을 뭐 여러분들한테 따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좀 그럴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내리셨을 때 사는 게 가장 좋다는 거를 일단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실제로 뭐 10% 이하에서 샀든 20% 이하에서 샀든 나중에 길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